드디어 이화영 네.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네. 입이 열렸습니다. 네, 네. 그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예. 뭐 저기 500만 불 그리고 300만 불 방북 비용 그리고 500만 불 이제 경기도의 네. 그 대북 사업 비용 네. 이런 것들 대납했다고 하는 총 800만 불 대납 소송이 지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어저께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네. 300만 불을 네. 대북 그 이재명 전 경기지사 시절에 대북 그 방북 비용, 예. 방북 대가 300만 불을 쌍방울이 대신 냈다는 거를 예. 이재명 지사한테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보고했다. 네. 라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오늘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맞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쌍방울 돈이 북한에 넘어간 거는 총 800만 달러인데 800만 불입니다. 네. 500만 불 같은 거는 스마트 팜 비용으로 조성 비용, 2018년부터 약속을 했었던 거고 그렇습니다. 네. 또 2019년에는 300만 불을 또 추가로 약속을 하는데 그 비용이 이재명의 방북을 위한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쌍방울 입장에서는 이게 유력한 경기지사, 유력한 또 대권 후보인 이재명을 방북시키는 네. 일에 동원된다는 걸 나는 생각했다. 뒤에 그렇죠. 이재명이 있기에 나는 돈을 냈다 하는 거를 김성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 이게 네. 뇌물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뇌물, 제3자 뇌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이화영 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는 전혀 모른다라고 계속 검찰 조사 단계부터 부인을 해왔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진술의 기조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성남 FC 후원금 네. 때도 그랬고요. 네. 그러니까 삼자 뇌물,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생각을 하고 네. 전혀 관계 없지만 네. 예를 들어 부산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성남 FC에 후원금을 냈지만 네, 네. 그 대가로 이익을 봤다면 네. 그 대가를 노리고 있었다면 그게 삼자 뇌물이 성립되거든요. 예. 김성태는 네. 뭐라고 했냐면은 네. 유력한 쌍방울 뒤에 경기도가 있고 경기도 뒤에 강력한 대권 주자가 네. 있다라는 것을 그 강력한 대권 주자가 누구겠습니까? 예.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를 생각을 하고 네. 내가 500만 불 그리고 300만 불을 건넸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었고 예. 그동안 이화영 부지사는 아니다. 네. 김성태가 지 혼자서 알아서 한 거다. 그쵸. 라고 했고 이재명은 모른다는 식이었는데 예. 300만 불에 대해서 그렇죠. 보고했다. 예. 이재명이 알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진술이거든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어저께가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는 제3자 뇌물죄 같은 경우는 변호사비 대납만 있었는데 네. 이제는 방북 비용 이 대납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가 지금 2건으로 지금 예. 확장되는 그런 날이었던 거죠. 성립이 되는 순간. 예, 예. 그리고 그런 예, 예, 예. 과거에 이제 요 대납 의혹이 처음에 불거졌을 때 이재명 대표는 허두스밀 정도의 사실 무근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쵸. 그 기조에 맞춰서 이화영 씨도 계속 재판이나 그 조사에서 부인을 해왔었는데 예. 도대체 어째서 이화영의 진술 기조가 바뀌기 시작했나 이것이 참 아주 궁금한 대목이에요. 예. 일부는 예. 저 이화영 지사가 네. 어제 재판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쫄았다 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사실 재판이 뭐가 열렸냐면은 예. 그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전 네. 쌍방울 부회장 두 사람에 대한 외국한 거래법 위반 그리고 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한 40차 공판이 어저께 수원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그 증인으로 나왔는데 어제는 이제 300만 불 외에 또 500만 불을 뭐 줬냐 안 줬냐 이거 가지고 이제 하는데 김성태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재명이랑 경기도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쌍방울도 북한에서 제대로 한번 사업해보고 싶었다. 저희 뒤에 경기도가 있고 경기도 뒤에 강력한 대권 주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피식 웃었대요. 근데 이런 일은 그동안 재판에서 계속 일어났던 일인데 네. 그때 김성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버럭 화를 내면서 형님 자꾸 비우지 마시오. 형님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형도 이제 좀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은 이게 계속 재판에서 반복되는 장면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제 생각에는 예. 그러니까 이화영 이 김성태 회장은 또 이게 출신도 무섭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바꾼 거 아닐까요? 저는 네. 그 김성태의 주먹이 무서워서 바꿨다기보다는 예. 대세 이 사람들은 내가 어디까지 처벌받을까,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가 자기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야 이재명 끝까지 가기 힘들 것 같아. 판이 바뀌고 나는 판세가 바뀌는 거를 저는 그 흐름을 읽은 것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김문기 네. 이재명 네, 대표가 전혀 네. 모르는 사람이던 김문기도 이제 김문기 예. 씨 아들이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아버지가 그 전부터 계속 네. 통화도 했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예.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네. 그 뭐 대장동화 무관하다, 예. 뭐 그다음에 이 대북선거 무관하다 이게 자꾸 이제 이재명 입지가 좁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이화영 지사도 지금 네. 간파를 했다. 그러려면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예, 저는 사실은 지금도 이미 민주당 내에서 보면 예. 이미 불체포 특권을 나는 불체포 특권 필요 없어요라고 먼저 서명한 의원들 이탈 의원들이 초기에 31명이나 나오지 예.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내가 수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 민주당하고 내가 지금 안에서 있어 네. 보니까 나오고 있는 민주당의 분위기하고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다 하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보면 이화영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회의원은 한 번밖에 못했었죠.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예, 예. 한 번 하고 그 다음에는 일종의 이제 낭인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 저기가 이재명의 경기도로 가서 2018년부터 평화부지사를 했었던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를 둘러싼 환경은 이해찬이라는 일종의 맹주 밑에서 네. 맞습니다. 이재명을 끌어다 대서 만들어주고 예. 그다음에 혜택은 이제 이재명의 경기도에서 월급을 받는 이런 처지였는데 그렇죠. 예. 이 헤게모니 이게 좀 흔들린다라고 예. 생각하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다 흔들리고 있는데 나만 부인을 해서 모든 죄를 내가 독박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닐까 하는 느낌도 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그러니까 김성태 회장이 네. 뭐 버럭거리고 뭐 과거에 주먹 출신이긴 하지만 예. 결국 그거죠. 형도 넘어와라. 형도 그래 버텨봐 소용없다. 네. 그리고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에 이제 이해찬에 대한 진술도 했지 않습니까? 네. 6월 그 얼마 전에 재판에서 예. 이화영 통해서 이해찬한테 월 수천만 원씩 줬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해찬도 끌어들이고 있고 네. 이해찬에 대한 연관성도 나오고 있고 하니까 네. 그 이화영 지사 역할이 네. 과연 뭐였는지 예. 그 본인 입지가 좁아지고 있으니까 네. 신경의 변화를 일으킨 걸로 보입니다. 네. 거기다가 또 민주당 정치 상황이 바뀐 게 있잖아요. 네. 그분이 들어왔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 지금 사실 이낙연 전 대표 들어오면서 네. 민주당 분위기 완전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이제 사실 정치 싸움이 시작이다. 시작이 된다. 예. 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저 피식 웃었는데 우리 독자님들 시청자님 반응 때문에 저한테 박은주 씨 살 좀 쪄야 되겠으니까 단식 좀 해라고. 아니 그래서 저희 사실 아이템 준비하면서 네. 저는 이제 21일을 단식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서 있을 수 있냐 이랬는데 예. 회의 때 계속 다이어트 식단을 궁금해하더라고요. 우리 박원준 회원들은. 그래서 뭘 먹었는지를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그냥 예. 단식했다고 나오고. 예. 앞으로 정치인들 단식하실 때 네. 어떤 식으로 뭐 물은 얼마나 먹었고 소금은 어떻게 했고 또 다른 건 뭘 먹었다는 이거 밝혀주면 좋겠어요. 그럼 정보가 됩니다. 네, 아니 일부에서는 그 네. 유동식 유동식. 있잖아요. 예. 거기까지는 단식으로 보는 건가요? 그것까지도 단식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선식 까지는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 뭐 요새는 뭐 단백질 뭐 무슨 단백질 프로틴 케어 뭐 이런 음료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먹고 천막 치고 속 안에다 이동식 휴대용 뭐 예. 에어컨 틀어놓고 있으면 뭐 스마트폰 보고 이러면은 네. 시간도 잘 가고요. 뭐. 예. 그것을 정말 단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하여튼 네. 지금 갑자기 하여튼 그렇습니다. 댓글 때문에 이렇게 왔군요. 예, 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상황이 바뀌고 네. 있는 그거를 맞습니다. 이화영 지사가 읽었을 가능성. 그게 그렇죠. 제일 크겠네요. 예. 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저께 예. 사실 어저께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한 이 이화영의 변심 예. 혹은 이화영의 증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낙연 전 총리 만나갖고 그렇죠.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연기하게 할 힘이 있을까요? 사실 두 사람 다 만나면 연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계속 미루고 있죠. 예, 그 혁신위원회, 네. 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 불체포 특권 인정하라. 네. 그거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낙연 지사랑 네. 이낙연 전 대표랑 네. 두 사람이 만나라. 네. 그러면서 뭐 깨복쟁이 친구처럼 만나서 네. 어깨동무를 해라. 혁신위원회에서 그것까지 주문을 했잖아요. 어제 아침에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라디오에 그 목소리 연결을 해갖고 뭐라고 했냐면 두 사람이 깨복쟁이처럼 네. 둘이 뭐 껴안고 뭐 이래서 화합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깨복쟁이면 뭡니까? 깨복쟁이가 이제 옷 벗고 같이 노는 친구들 뭐 네. 이런 표현으로 이제 깨복쟁이라는 깨복쟁이. 표현을 쓰죠. 아, 네. 이재명과 이낙연이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저 김은경 씨가 원래 교수 출신이죠. 저 예. 사람도 참 정신머리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 너무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물론 저는 뭐 두 사람의 정치적인 그동안의 일종의 가식을 보면 뭐 정치인들이라는 게 오늘 지금 막 싸우고 있다가도 카메라 들어오면 갑자기 뭐 얼굴 비비고 막 이럴 그렇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깨복쟁이처럼 둘이 뭐 얼싸안고 뭐 해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참 우습게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그거잖아요. 국민 앞에서 쇼해라 너네. 쇼해라. 예. 예. 어쨌든 화합하는 모습 보여라. 네. 지금 이낙연 대표가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이제 그 압박을 받고 있는데 네. 계속 미뤄졌지 않습니까? 네. 뭡니까? 그리고 그걸 원하는 사실 지지자들은 네. 이게 이재명 지지자들 때문에 네. 만날 수도 없어요. 네. 수박 한국 들어오기 전에 베를린에서는 수박 퍼포먼스도 맞습니다. 있었죠. 계속 못 만나게 하는데 어제는 이 혁신위원장은 뭐 만나라고 했지만 이 수혜까지도 네. 수혜 때문에 이재명 바빠서 못 만난다. 그 이유를 뭐라냐면 하늘이 돕고 있다. 하늘도 두 사람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수혜를 가지고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참 하늘도 이렇게 했네요. 명락회동이 수혜로 연기되었는데 이재명 지지자들은 하늘도 반대한다. 두 사람의 만남을 하늘도 반대한다. 야,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딸들이 그 자기네가 모시는 사람이 거의 무슨 신성시 대이기 때문에 하늘도 너한다 뭐 이렇게 정신머리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냥 둘이 껄끄러우니까 안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11일 날 한번 11일 날도 만나기로 했다 안 만난 거고. 안 만났죠. 네. 또 그러니까 19일 날 만나기로 했다가 어제 이제 안 만난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핑계댈 게 없으니까 수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네. 되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말입니다. 수해 복구에 총력 기울이려면 그냥 조용히 있으면 돼요. 그렇죠. 예. 네, 그냥 수해 복구는 어차피 정부 여당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부가 네. 하는 거기 때문에 조용히 정부가 하는 일에 해방 놓지 말고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네. 지금 민주당 뭐 하고 있냐면은 지금 수해가 났는데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갈 때냐 뭐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해외 순방 중에 수혜가 나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재빠르게 네. 자기가 먼저 갔잖아요. 네. 또 먼저 가가지고 되게 막 생각하는 척 그리고 네. 공무원들 입는 그 뭡니까 그 방제복 네. 그거 입고 가가지고 지금 저 장면이죠. 저것 네. 때문에 또 지금 또 이재명 대표는 뭐 우스개입니다만 또 네. 다시 한번 또 의자왕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지요. 왜요? 왜? 아니 저 때 가가지고 네. 뭐 근처에 예. 안 가겠다 그러면서 네. 꼭 보면은 이제 저기 가서 또 신발 신은 채 네. 수해 복구 현장 본다고 의자를 딛고 올라가서 의자왕 저래서 의자왕이에요? 네, 왜냐면은 대선 때나 국회의원 후보 나왔을 때도 네. 인천 계양에서 네. 그 유세 도중에 수시로 그냥 뭐 아무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의자에 막 팍팍 올라가가지고 맞아요. 저 시민들 앉아 있는데 올라가가지고 저 보세요 신발 신고 네. 저렇게 이제 유세했다고 해가지고 예. 저때 의자왕이라는 얘기를 별칭을 얻었는데 네. 그거 다 까먹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또 수해 현장 가서 또 네. 의자 딛고 올라가가지고 네. 또 연설하고 하는 바람에 네. 또 의자왕 됐어요. 저거 민폐죠. 네. 예. 깨복쟁이가 사투리랍니다. 아, 사투리인가요? 네. 특정 지방의 사투리인가 본데 하여튼 저런 단어들을 갖고서 이제 이재명, 이낙연 얼싸 안하라 했는데 지금 이낙연 전 총리는 어저께 결혼식장 갔다가
과거 지지자한테서 완전히 아, 예. 위협받고 칼든 예, 칼을 예. 흉기를 소지한 사람이 네. 달려들었었다고 예. 하던데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저런다고 못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로 믿었던 이화영 무너지고 있고 예. 지금 이런 상황이니 뭐 두 사람이 뭐 누구를 뭐 서로 만나고 싶겠어요. 평소에도 싫은 사람인데 마음 안 좋을 때는 더 안 만나고 싶잖아요. 예. 예. 참 혁신위원장이 눈치 네. 없이 네. 그냥 다들 참 불체포 특권 때문에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 네. 불체포 특권 포기하라고 하지. 네. 정말 만나기 싫은데 또 만나라고 하지. 예. 혁신위원장이 눈치 없다는 얘기 또 네. 들을만 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불체포 특권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이제 사실 불체포 특권을 가장 기대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당대표인데 지금 거기서는 민주당에서는 그거 통과시키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이라고 했잖아요. 정당한 사유를 지네가 판단하면 다 정당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불체포 네. 특권 포기 안 한 거예요. 맞아요. 그 뭐 저기 보면 한동훈 검찰의 네. 그 저기 구속영장 뭐 이런 체포영장 이런 게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은 불체포 그렇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정치 검찰의 음모, 음모다. 정치 검찰이 꾸민 허구의 사건이다. 라고 그 해버리는 거죠. 예, 그 허구에 기반해서 나한테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이러면은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돼버리는 거잖아요.